뭔 선물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선물. 퀴즈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 보이게 좀 앉으실래요? 고맙습니다. 카메라 안 써도 돼요? 네, 마스크 쓰셔도 되고 실외니까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반대로 앉으셔야 돼요. 제가 보이게. 제가 저는 보이게. 소리가 들리니까. 네. 뭔 선물을 드린가? 선물이 좋아. 하하. 이거 미러도 있고요. 예? 요 미러. 이거 자동차 안에 실내 거울. 갖고 가기 편한 거. 갖고 가기 편한 거.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 후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집에서 안 쓰는 거 가지고 와서 저기 퀴즈 맞히면 선물 드리는. 아니 이제 시작. 준비가 돼야지 하게. 좀 기다려 보시죠. 우리 어르신이 어느 분야요? 어느 분야면 기후변화입니다. 우리 지구가 뜨겁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못 맞히면 저희가 저기 무조건 주는 걸로. 선물은 드리는데 못 맞추면 내가 이제 골라서 드려. 이거는 그 폐우산으로 만든 방수용 가방입니다. 이게 제일 가볍기는 그 가볍습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이걸? 우산. 우산. 우산을 선 우산? 예. 폐우산 있잖아요. 폐랑 때는 그 버려지는 우산을 우산천. 예. 만들어 저기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희는 남부 그 기후 비상행동이라고 광주에서 막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드렸어요? 정부 지원 없죠? 우리 그럼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인 우리 봉사입니다. 돈 들여서 합니다. 네, 이런 깎아봤는데. 것도 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오늘도 나오셨네. 고생하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켜야 돼.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좀 다니세요. 또 한 번. 여기 좀 된가요? 여보세요? 하나, 둘. 그럼 됩니다. 저도 볼수 아니, 음악도 혼자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네. 아무튼 이걸 적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니, 얼른 가야 되는데. 얼른 가시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는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네. 퀴즈가 연결을. 저희가 11시 30분부터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아마 이제 30분 지났을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준비는 됐습니다. 자, 됐고. 반갑습니다. 마녀나 이제 가을입니다. 자원순환송 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지마. 지구의 귀중한 자원, 우리의 최고의 자원. 정확히 분리배출해 지구를 살리는 것. 쓰레기 분리배출 모두 다 귀한 자원 제대로 배출해요. 네. 오늘은 시작도 하기 전에 두 분 게스트님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셔서 오른쪽에 계시던 분이 어디에 사신가요? 남구에서 남구 어느 동? 진월도. 진월동이면 이쪽이네요. 이동이죠. 그렇죠. 네. 우리 진월동에서 오신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받으시대요. 혼자 들려가야 돼. 네, 손자 데리러 가시나요? 부지런히 하시게요. 네. 쉬운 걸로 알았어. 네, 알아서 네 맘대로 맘대로 내라. 네, 제가 수준이 내겠습니다. 상당히 높으신 분 같아요. 자, 해양 오염이 심해지면서 해조류가 있잖아요. 해조류가 막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사라지는 해조류 보호를 위해서 5월 10일 지나버렸죠? 5월 10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한 기념일이 있어요. 1번 지구의 날, 2번 환경의 날, 3번 세계 물의 날, 4번 바다 식목일. 나도 출제를 해봤는데 네. 앞에가 주로 맞아. 1번. 1번 하니까 아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시오. 정확하게 하시오 하고 뒤에 우리
우리가 피켓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네. 이렇게 길게 사회자가 말하는 것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자, 바다 식목이 바다 식물이요. 우리나라가 제안을 했죠. 처음 들어보네. 해양 그렇죠. 네, 해양 마지막 4번이었죠. 나 네. 4번이라고 생각했어. 해양 오염이 심해지면서 해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다에 그 식물이죠.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해저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념한 5월 10일 우리나라 세계 최초죠. 우리가 제안을 했죠. 네, 네, 문재인 네. 정부 때 네. 제안했던 얘기. 그래서 바다 식목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거 하시니까 좋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냥 이거 읽을 것인지 모르겠네. 여기요. 해가지고. 아 그거는 힌트입니다. 아 네. 시험을 네 선물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고를 수는 없고 여기 안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입니다. 맛있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그 저희가 11시 30분 오니까 또 오셔가지고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날이 상당히 좀 추워지고 있어요.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오늘 좀더 입고 나오실 건데. 네. 우리 지난주에 오셨었나요? 예. 네. 오늘 또 기타 치고 뭐 악기 뭐 공연 안 하십니까? 합니다. 아 어디서 하십니까? 공연은 안 하고 이제 배우러 가고. 아 배우러 가신다고 공부하러. 공부하러. 배움의 길은 끝이 네네.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서 마치셨잖아요. 네. 예. 오늘 또 한번 퀴즈 내고 마치시는데 저희가 1인 1 선물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또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틀렸어. 틀렸어요? 아,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 바다 식목일 이거는 보셨습니까? 네. 아, 바다 식목일이요? 저도 뭐. 아, 그래요? 저는 바다 식목일을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자, 개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2016년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6년이요. 예, 1번 네덜란드, 2번 일본, 3번 프랑스, 4번 대한민국, 5번 미국.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네덜란드, 여러분. 일본. 항상 선택하셔야 네, 돼요. 선택하십시오. 우리나라니까 문제가 될 거야.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인당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일회용 우리가 쓰지 말자 하잖아요. 네.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뿐만 나도 아니라 안 쓰려고요. 아 텀블러. 그렇죠. 우리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네. 아, 기준을 받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도 집에 깨끗한데 안 쓰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기다 갖다 주시면 퀴즈 맞추고 다른 분들 선물을 드리는 거죠. 모르겠어. 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합니다. 오늘은 생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스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그 내용 안에가 뭡니까? 화학 물질. 그렇죠. 화학 물질 플라스틱입니다. 네.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가늘게 된 것을 물만 부으면 이렇게 그 젤리처럼 되어 있죠. 강주에서 2019년까지만 해도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이스팩이 문제가 돼서 이건 타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매립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거를 안 만드는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사실을 안 기업은 빨리 쫓아가죠. 뭘로 만들죠? 물로 물 얼음을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나 뭐 이제 배달업체에서도 보면 많이 바뀐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이것을 그냥 여기 비닐이라 해갖고 딱 잘라가지고 싱크대에다가 버려버려요. 그렇죠. 하수구나 싱크대. 아, 이거 정말 아픕니다. 이거 왜 제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가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걸 이제 자 하수구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흘러내려가죠. 흘러내려가서 강으로 가서 강으로 오염시.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다로 중간중간 바다로. 미생물들이 먹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내 입으로 들어와. 그렇죠. 이래서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은 자 이거를 싱크대에다 버릴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좀 말려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스팩 모으는 장소가 있어요.
거점 수거 방식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렇게 잘 모아진 것을 어디에다 갖다 주면 될까요? 어르신? 이거 그냥 폐기처분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는 와서 가져가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제일 많이 쓰인 데가 어딜까요? 이게 음식점. 생선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닷가에 있는 생선 가게라든가 또 이제 아이스팩 밑에 그렇죠. 스티로폼 밑에 스티로폼도 맞습니다. 나쁘고. 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선물로 보통 자기가 사가지고 이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선물로 들어온 아이스팩을 좀 잘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보관해서 거점 수거하는 곳에다가 반드시 버려주시라는 거. 그리고 혹여 이거를 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튀지 마시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버려주시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어르신이 말씀하신 찜질팩으로 무엇이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찜질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근육이 놀랬거나 다쳤을 때 근육을 좋게 풀기 위해서 하는데 얼음 찜질이 있고 따뜻하게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는 처음에는 아이스팩을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정도까지 아이스팩을 하고 48시간이 넘어가면 핫팩을 하거든요. 방금 어르신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이스팩을 안 버리시고 네. 갖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삐었거나 다쳤을 때 네. 근육통 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아이스팩에서 48시간 이내에 쓰시고 다시 얼려놓으시면 되거나 방금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회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반납 용기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라서 버리지 말아야 돼. 네, 절대 안 그렇죠. 돼요. 절대 잘라서 안 버리지 말고 이왕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쓰레기를 발생을 했으면 그 쓰레기가 되지 않게끔 가용 시간을 늘려주는 거. 최대한 그냥 걸레가 될 때까지 쓰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다시 생산하게 되면 혹한 자원들이 또 다시 소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꿀팁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도 안 왔는데 자가 발전을 하십니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은 하고 싶으시다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 움직여서 뭘 한다. 움직여서 뭘 한다는 것은 뭔가 실천을 해야 된다. 네네. 근데 실천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로 했을 때는 가정 부분에서 배출되는 쓰는 온실가스 양이 별로 안 됩니다. 네. 실은 많이 되는 게 산업 부분이나 발전 부분. 발전 부분에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6%입니다. 네. 통계를 합하면 약 한 80% 가까이가 네. 산업과 발전 부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과 발전 줄이면 되니까 나머지 가정 부분은 안 줄일 것이냐? 네. 아니죠.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자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에서 에너지를 쓰시고 그렇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고 하는 네. 이 부분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생활하는 활동하고 생업을 하고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네. 대부분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 네.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요 근래 좀 안 들어본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포럼을 참석했죠. 네네. 녹색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또 주한 강사님들 모시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자료 통해서 잠깐 읽었던 것이 자전거도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가 타이어를 또 만들잖아요. 이게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는 건데 자전거가 0.3g 우리 다른 뭐 대중교통도 몇 그램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렇지만 자전거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는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죠. 제일 좋은 것은 걷는 거죠. 그래서 녹색 교통 문화라는 게 자동차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연약한 보행자, 그래서 보행자, 휠체어 타시는 우리 장애인들, 자전거, 그다음에 PM,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수용차 타시는 분들이 이제 그 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아까 이제 산업 부분, 비산업 부분, 또 가정 부분, 또 발전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거의. 네. 뭐 그냥 생산할 때 뭐가 있냐 하는데 대표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실은 집에서 네. 주택에 썼던 연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장작이나 나무였습니다. 네. 주로 나무가 중심이었고 그 나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려움으로 화목이라고 해요. 나무를 산에 가서 베어오고 긁어오고 모아가지고 집에서 떼서 난방도 하고 취사할 때 밥도 하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니까 거기서 나왔던 게 연탄이었습니다. 네. 근데 나무와 연탄의 차이들은 뭐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무는 변함없이 우리가 해와야 되지만 연탄은 우리가 무연탄을 캐지 않으면 무연탄 땅 속에 있는 그냥 지하 자원일 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탄광을 만들고 타가지고 그다음에 탄을 좋게 거르고 그걸 좋게 깨가지고 연탄을 찍어내서 그다음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태우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나온 연탄재를 또 뿌렸죠. 네.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원시기술 많이 배출하지만 그보다 더 배출을 많이 하고 더 위험한 부분들은 실은 석유 배출,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기름 보일러가 있는 데가 없었죠. 네. 기름 보일러는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 보일러도 뒤늦게 나왔던 거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대중적으로 집에서 하는 난방의 대부분은 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전기로 난방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쓰는 순간 원시기술인 이산화탄소는 배출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연료는 한번 써버리면 다시 재생산이 안 됩니다.